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역사상 유명 검객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시리즈로 해볼까 하는데 이 검이라는 게 진정한 사나이들의 로망이죠. 실제로 판타지, 무협지, 역사물 등 어떤 드라마, 영화, 만화 같은 걸 봐도 주인공의 무기는 대부분 검이죠. 예를 들어서 도끼나 철퇴, 창 이런 거는 주로 조연들의 무기지 주인공이 이런 무기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히어로는 역시 검. 심지어는 온갖 초호화, 최첨단 무기가 아주 많을 것 같은 미래물, SF물에서조차 스타워즈, 건담 이런 수백, 수천 년 뒤 미래를 다루는 영화, 만화에서도 주인공들이 쓰는 무기는 검 아닙니까? 물론 광선검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검이 최강의 무기냐, 냉병기 중에 제일 강하고 효율적인 무기였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실제 전장에서 진짜로 주력 병기로 많이 쓰인 건 대부분이 창이고 냉병기 중에선 그 다음에 활 아니면 강력한 갑옷에 타격력을 줄 수 있는 철퇴나 도끼 이런 쪽이 오히려 효과적인 무기였던 게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런 멋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무기들은 좀처럼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사나이들의 로망. 근데 이 검객이라는 게 비단 동양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서양 검술은 또 독자적으로 동양과는 다르게 발전을 했고 오늘날 검술로 제일 유명해진 건 역시 검도와 펜싱인데 이 두 스포츠는 모두 검술을 모태로 했지만 지금은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간간히 이 시리즈만 주야장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동서양의 유명 검객들 그리고 검술과 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본 검객 중에선 제일 유명하죠. 미야모토 무사시와 그의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알려진 사사키 코지로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일본사 하면 전국시대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오다 노부나가, 다케다 신켄, 우에스기 겐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인물들도 언젠가 하긴 할 건데요. 일단 검객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사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지나칠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무사시도 무사시인데 오늘은 그의 라이벌 사사키 코지로에도 상당한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무사시 하면 그의 저서라고 알려진 오륜서, 본인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일단 이 책에서 스스로 밝히길 거기서 무려 60여 회의 실전 대결을 거치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불패 검객이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100% 진실이냐? 이건 또 별개의 얘기겠습니다만 근데 이 무사시 일생 최고의 승부가 바로 당대 최강으로 불렸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히려 무사시의 패배를 예측했던 막강한 검객 사사키 코지로와의 대결이었죠. 흔히 무사시를 다루는 모든 각종 매체에 있어 그야말로 최종,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다뤄지는 것이 바로 이 둘의 대결인데요. 이 둘이 대결을 한 곳은 지금의 후나시마 섬 대략 위치가 여기거든요. 우리나라하고도 가까운 편이죠. 이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요. 여기. 굉장히 이게 작은 섬이거든요. 작은 섬이지만 1970년대까지는 사람이 살았었다고 해요. 약 30호 정도. 근데 70년대 이후에는 사람이 안 살고 현재까지 무인도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사람은 없이 너구리만 잔뜩 산다고 합니다. 이 후나시마 섬은 현재 이름, 후나시마라는 이름보다도 실은 갈류지마, 갈류섬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하죠. 갈류라는 거는 여기서 대승부를 벌였던 사사키 코지로의 검술 유파를 칭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더 유명한 건 무사시인데 왜 그들이 싸운 섬의 이름을 코지로 쪽에게서 따온 것일까? 이것도 좀 묘한데요. 뒤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라이벌, 두 사람 각각의 검술 특징을 보면 미야모토 무사시는 2001류로 불리죠. 유파는. 이제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쌍검을 쓰는 겁니다. 검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죠. 보통 당시 사무라이들 보면 이제 검을 두 개 차고 다닙니다. 이렇게. 보통은 긴 칼 하나, 짧은 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차고 다니죠.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차고 다녔냐? 한간에는 일본도가 품질이 안 좋아서 검이 잘 부러지니까 스페어로 하나를 더 차고 다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낭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칼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싸우다 뺏기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있는 게 스페어적 의미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의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게. 진짜 목적은 사실은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싸운다 이러면 긴 칼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무기는 길수록 유리하죠. 단 공간이 확보가 되었을 때. 보통 검도 3배단이라고 해서 그 검을 든 검도 수련자와 일반 다른 맨손의 그 무예의 수련자가 붙으면 검도 수련자가 단수로 3배 정도의 상대까지는 커버 가능하다. 그러니까 검도 2단이다 그러면 공수도 6단하고 비벼볼만 하다는 거죠. 근데 이 검하고 창이나 언월도 같은 긴 무기 소유자하고 붙으면 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창 쪽이 유리하다고 보죠. 당연합니다. 그건 뭐 멀리서 안 닿는 데서 그냥 푹푹 뒤로 물러서면서 찌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검이 안 좋기만 한 무기면 검이 없어졌어야 할 텐데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안 없어진 건 그 사무라이들의 대결이 이제 그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길가에서 서로 가까이 마주한 상태에서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획가닥 돌아서 붙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발도술리라고 해서 검을 검집에서 뽑는 것과 동시에 적을 베어버리는 그런 기술로 승부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긴 칼, 짧은 칼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거지. 예를 들면 또 이제 좁은 방에서 갑자기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라면 쓸데없이 긴 칼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죠. 뭐 휘두르다 가구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라는 게 하다 보면 초근접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짧은 칼이 매우 유용하다. 보통 이제 장도, 긴 칼, 대도 하나, 이걸 이제 그 타치, 우치 가타나 혹은 가타나라고 하는 검 하나, 그리고 이제 소테도, 코다치라고 하는데 혹은 이제 와키자시라고 하는 약 60cm 정도 이내의 작은 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먼 거리에서 싸울 땐 긴 칼, 근접전할 때 뭐 짧은 칼, 이렇게 용도별로 가지고 다닌 건데, 미야모토 무사시는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걸 둘 다 동시에 활용한다는 거였죠.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사용하냐? 일단 큰 칼은 오른손에 쥐고 소테도 짧은 칼은 왼손에 동시에 줍니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 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잔머리가 좋은 방식인데, 상대가 이제 긴 칼 하나로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오른손의 긴 칼로 상대 검하고 대적을 해요. 뭐 상대방 검을 막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오른손 검을 휘둘러서 상대가 그걸 막게 하거나, 하여튼 그걸로 그 1대1 매치를 시킨 후에 왼손에 있는 소태도로 상대방의 목, 그러니까 이제 그 쇄골하고 목 그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데 거기를 타켓으로 쇽 하고 짧은 칼로 샥 그 틈새를 찌르는 거죠. 이때 뭐 크게 힘줄 필요도 없이 한 1, 2cm 정도만 찌르고 들어가는 걸 목표로 쇽 하고 찔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인간의 급소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그 쇄골 가운데 목 한가운데 여기 한 1cm, 2cm 정도만 눌러보세요. 당장 이제 캑캑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칼로 쇽 찔러 넣으면 그냥 가는 거죠, 사람. 특히 그 지점은 갑옷을 입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커버를 잘 하기가 그 어려운 작은 빈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힘도 힘이지만 진짜 싸움은 잔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 뛰어난 스포츠 선수 중에 그 머리 나쁜 사람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경지로 가면 스포츠는 몸이 아니라 반드시 머리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 기본 스타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큰 칼로 서로 이제 딱 막아놓고 작은 칼로 쇽 찌르기, 이걸 봐도 알겠지만 뭔가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잔머리 지향적인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뭐 2001류라고 해서 꼭 이 그 쌍검, 쇽 찌르기 이 스타일만 또 고집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싸움에 있어서 그 싸움의 상대, 그리고 싸울 장소, 시간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때그때 무기를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 두 개를 차는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긴 칼 하나, 짧은 칼 하나 이렇게만 했던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칼의 종류, 길이 이런 거를 매번 다르게 맞춰 나갔었다고 하죠. 2001류라는 말 자체가 그 여기 2라는 말도 있고 또 1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쌍검이 아니다. 두 개 쓸 때도 있고 하나 쓸 때도 있고 틀에 얽매이지 않게 천은 이제 그 하늘 천자인데 보통 우리가 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때, 그 하늘의 때에 맞춰서 두 개든 한 개든 뭐 여러 개든 맞춰간다. 이러한 철저한 그 맞춰가는
변화, 유동적이고 실용적인 유파. 이게 이제 그 무사시의 2001류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무사시와 건곤일척의 대승부를 벌였다고 하는 사사키 코지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무사시는 쌍검인데 그의 무기는 그럼 무엇이었나? 모노 시자오라는 검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빨래 넣는 그 기다란 빨랫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많은 빨래를 걸려면 빨랫대가 굉장히 길어야겠죠. 사사키 코지로가 굉장히 긴 장도를 썼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흡사 빨랫대처럼 무지하게 길다. 이래서 그러한 별칭이 이제 붙여진 게 아닌가 하고 보죠. 그 일본 검사들의 검술이 그 유파가 있는 것처럼 그 검 제작 장인들의 제작 방식에도 그 유파가 있었어요. 오사후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파의 그 굉장히 유명한 장인 쇼겐 나가미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오사후네파는 그 파의 제작 그 본거지가 대홍수가 나가지고 설비나 이런 게 싹 다 그 물에 쓸려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몰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그 빨랫대, 이 검이 이제 얼마나 길었냐면 대략 1m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검의 길이를 길게 한다는 게 물론 무기가 길면 짧은 것보다 유리하다. 이건 기본 이론이긴 하지만 근데 이론이라는 게 꼭 들어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외에 마속도 삼국지 손자병법에 위에서 아래로 공격해야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산 위에 진을 쳤다가 장합한테 대패를 당했다. 이렇게 연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 그것도 제가 예전 제갈량 1차 북벌 영상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여튼 이론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인 거죠. 그걸 절대시하는 순간 마속 같은 헛똑똑이가 된다라는 교훈을 연희는 주고 있는 건데 근데 검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좋을 땐 좋겠죠.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근접전 혹은 굉장히 협소한 공간 등등에서는 오히려 좋은 검술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길면 유리한 건 맞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아까 공간적인 부분 말고도 있는 게 이제 길면 아무래도 더 무겁거든요. 그리고 큰 만큼 그걸 정교하게 정확하게 베고 사용하려면 짧은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죠. 즉 월등한 힘과 기술이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1m 정도 되는 이 큰 칼, 이런 칼은 이제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설사 자기가 그 실용성을 잘 활용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일종의 폼으로 위신과시용으로 많이 차고 다녔죠. 해서 보통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칼 길이는 긴 걸 잘 가지고 다녔어요. 예, 무엇보다 짧은 거는 멋이 없지 않습니까? 긴 게 이제 멋지죠. 긴 칼을 빠르고 정교하게 휘두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차고 잘 활약하면 2배, 3배로 더 멋있는 거고 그런 폼나고 다루기 힘든 멋진 엄청 긴 칼을 사사키 코지로는 가지고 다녔다. 이걸 보면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코지로는 정확히 딱 반대 180도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철저한 실용주의, 사실 칼 2개 동시에 막 쓴다는 건 좀 경박해 보이고 출삭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사무라이면 멋있게 쫙 휘둘러 베는 게 가장 폼나는 건데 무사시 전법은 한 손으로 상대 칼을 막거나 견제하고 나머지 작은 칼로 그 빈틈에 그냥 상대방 목급수를 쇽 하고 찌르는 전술을 기본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폼은 안 나죠 사실. 하지만 모르는 입장에서 갑자기 당하면 그야말로 패할 수밖에 없는. 반면 사사키 코지로의 검법은 이 멋진 장도를 활용한 쯔바메 가에시라고 불리는 검법입니다. 이게 뭐냐? 한자로 쓰면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제비 연자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도리킬 반자죠. 사사키 코지로가 빨랫대로 빠르게 나는 제비를 정교하게 둘러 배웠다. 이래서 흔히 이제 제비배기 혹은 제비반전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이 츠바메 가에시. 놀라운 건 일화에 따르면 제비를 그냥 땅도 아니고 항해 중인 나룻배 위에서 배웠다고 하죠. 흔들흔들하는 와중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도리킬 반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빠르고 정교하게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검법의 특징은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배웠다가 그 벤 몸을 반동을 이용해서 180도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번 베는 이연타 검법. 왜 이 이연타를 하냐면 상대도 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상대의 검을 강력하게 후려쳐서 제쳐버리고, 그럼 상대가 순간적으로 무방비가 되겠죠. 이렇게 팍 쳐가지고 상대 검을, 상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디펜스를 해제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상대 검을 치워버리는 게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반대 방향으로 올려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치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빨라야겠죠. 올려친 역방으로 다시 내려쳐서 아래로 딱 치고 딱 아래로 베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걸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래로 상대 검을 눌러버리듯 누르고 내려 누르고 위로 올리면서 반전해서 이렇게 베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워낙 강력하게 빠르게 하니까 나는 제비를 벨 정도로, 그건 뭐 상대가 감당을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따닥 2연속 공격이 기본 패턴인 거고, 근데 이거를 상대방 검이 아예 첫 번째 그 천내기용 공격 그거부터 방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두 번 베이는 거죠. 샥샥. 치명상이고. 근데 이게 사람한테 그 필살의 일격을 안길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역진하면서 빠박 두 번 휘두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필살 기술이죠. 그 상대방 목을 표 쇽 하고 찌르는 무사시 검법에 비해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기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근데 기본 이렇게 그 2회 반전 검법인데 사사키 코지로는 연속 3타까지 했다는 얘기도 전해줍니다. 빠바박! 반대로 이렇게 빠박 꺾어가면서. 그러니까 무사시가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면 사사키 코지로는 그야말로 당대의 스타일리스트, 기량뿐만 아니라 멋까지 갖춘, 칼도 길고 멋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두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사키 코지로는 이 경쾌한 검술을 누구한테서 어떻게 배운 거냐? 이 사사키 코지로가 워낙 기록이 부족하고 신비의 인물이라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설들이 많은데, 일단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확한 실존 인물인 건 맞냐에서부터 간류라는 것도 그의 유파가 아니라 뭐 코지로의 호였다 라는 썰도 있고요. 또 서양인한테 검술을 배웠다라는 썰도 있어요. 이걸 뭐 허구의 창작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빨래대라고 불릴 정도로 당대 기준으로도 굉장히 긴 장도를 워낙 잘 사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코지로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긴 칼하면 우리가 또 그 서양의 그 투핸디드 소드, 뭐 찌바이 핸더 같은 칼 1.5m 내외 정도의 엄청나게 그 길고 큰 칼 아닙니까? 해서 뭐 딱히 뭐 서양인에게서 만 검술을 배웠다 뭐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코지로가 참고는 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당대의 그 서양 유럽의 그 투핸디드 소드와 일본도의 그 차이점, 제일 큰 건 뭐니 해도 이제 그 곡률이죠. 우리가 흔히 일본도라고 알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기울어진 곡도고, 유럽의 검은 이제 그 뭐 원핸드든 투핸드든 곧게 나리선 이제 그 직도가 많았죠. 해서 일본도의 기본은 이제 그 배기,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는데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날로 이렇게 샥 이렇게 거치면서, 그게 이제 기본이고 배기가. 유럽의 직도는 물론 배는 역할도 하겠습니다만 뭐 벤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그것보다 이제 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친다. 물론 뭐 배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타격한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이런 일본도에 비해서. 뭐 아니면 찌르거나. 이건 이제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상대가 경무장한 뭐 헝겊 옷 하나만 입은 상태라면 이런 곡도로 스피디하게 급소를 샥 베버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서로 그 갑옷,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무장을 했다. 그럼 배기는 그렇게 효과적인 공격법이 아니고, 그것보다 타격, 치기, 쳐버리기, 그런 개념이 더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로 인한 검의 서로 다른 발달이다. 일본에 와있던 유럽 검사들에게서 뭐 참고는 했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사키 코지로도 나름 일본의 그 당대 상당한 유명한 문파에서 이렇게 내려온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더 많은 건데, 일단 코지로 출신 자체가 그 집안 호족, 즉 다이묘 집안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만 이건 진짜 그 다이묘, 사사키 가문 출신이냐 아니면 그 집안 출신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닌 거냐, 요건 좀 이제 이설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검술 수련에 매진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그 제비배기, 제비반환, 찌바메 가에시, 이거는 폭포수에서 폭포를 맞으며 수련을 했다고 해요. 떨어지는 엄청난 폭포물의 압력을 받으며
검을 휘둘러 댔으니 그 스피드와 날카로움이 엄청나게 단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사사키 코지로의 검법은 누구한테 배운 거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그 뿌리는 추조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병법의 그 원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병법은 뭐 손자병법의 그 부대를 지휘하는 전략 그런 개념이 아니라 1대1 대결을 포함한 그냥 싸움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시의 2001류 역시 병법인 거죠. 일본 병법의 그 3대 원류, 그 본류라고 하면 이제 그 신도류, 카게류, 넨류, 이걸 이제 3대 원류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그 넨류의 분파로 해서 흔히 4대 원류라고까지 하는 그 추조류라는 유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추조류가 이제 사사키 코지로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들 보통 보는데요. 근데 이게 오늘날 현대 검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일단 추조류의 창시자가 그 추조 나가히데 라는 사람인데 이 추조류를 배워서 나온 게 이제 그 토다류라고 해서 이건 토다 나가이에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 그 추조류에서 나온 그 토다류 이 집안에 이제 그 심상치 않은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그 토다 세이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사키 코지로의 그 스승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썰인데요. 근데 이 토다 세이겐은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검사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나중에 눈병을 앓아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구루이라는 만화에 보면 거기에선 이제 그 이 사사키 코지로가 토다 세이겐의 제자다. 이 썰로 감안하고 이런 일화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시력을 잃었으니까 그동안 잘 쓰던 긴 칼, 장검을 잘 못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먼 거리가 잘 안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짧은 단도로 긴 칼을 이겨내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수련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대 역할을 해주던 게, 그러니까 긴 칼로 공격을 해주는 역할을 해줬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사사키 코지로였다. 그래서 스승은 짧은 단도의 달인이 되어가고 그에 반대로 코지로는 계속 긴 장검으로 연습해 주다 보니까 자기는 장검의 달인이 되었다. 이런 일화가 나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검객, 이건 뭐 각종 영화, 드라마, 만화 등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토다 세이겐이라는 실존 인물일 텐데요. 근데 사사키 코지로가 이 그 맹인 검사 토다 세이겐의 직접 제자가 아니라고 보는 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령대가 잘 안 맞거든요. 그 만일 세이겐의 제자였다고 하면 무사시랑 붙을 때 정말 노인이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칸 아래로 내려와서 이 토다류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또 새롭게 나오게 되는 유파가 그 카네마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토다 세이겐에게서 배운 카네마키 지사이라는 사람이 만든 유파인데요. 사사키 코지로는 바로 이 카네마키 지사이의 제자다. 이렇게 보는 이설이 또 있는 거죠. 슬램덩크의 저자로 유명한 다케이코 이노우의 그 대히트작 베가본드에서는 바로 이 썰을 취하고 있죠. 여기서 그 사사키 코지로가 정말 멋있게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그 작품에서 사사키 코지로의 그 시작, 코지로 비긴즈, 한때 잘 나갔지만 몰락한 무사 카네마키 지사이가 사사키 코지로를 키워내는, 그리고 코지로가 최고의 검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 그 부분이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백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오히려 주인공인 무사시 스토리보단 특히 이노우의 그 절정의 작화력이 가장 잘 발휘되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 그 추조류, 토다류, 카네마키류, 이 흐름이 이제 현대 검도에서 왜 중요하냐면 현대 검도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일도류가 바로 이 카네마키 지사이의 제자 이토사이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죠. 이토사이라는 인물도 무사시 못지않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도 30회 이상의 그 대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인물이죠. 말씀드린 그 베가본드에서도 아주 괴상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 만화에서는 그 무사시, 코지로 모두하고 한 번씩 맞짱을 뜨죠. 근데 그건 뭐 창작인 거고. 근데 이 인물도 사사키 코지로 못지않게 그 기록이 부족하고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냥 엄청 강했다, 역시 불패였다, 뭐 이런 이야기만 전해지고, 근데 이제 그의 검술 일도류, 그가 만든 그건 이제 이후 시대에 전 일본에서 엄청난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류 문파가 되죠. 문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소림사, 무당파, 곤륜파 이런 그 무협 문파 같기도 한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 무협 문파 얘기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 또 굉장히 재밌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일도류가 대유행을 하게 돼 가지고 또 제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분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엄청나게 유명한 검도 문파들, 북진 일도류 엄청 유명하죠. 원오파 일도류 아직까지도 도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검도, 칼 한 자루 서로 들고 대련하는 그 현대 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문파다. 이 일도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약간 무사시 정신하고도 비슷한데, 검이라는 건 그냥 무슨 철학이고 현학이고 다 떠나서 그냥 상대를 파괴하는 무기일 뿐이고, 그걸 극한으로 잘 구사하는 법을 구현하자, 이런 철저한 검의 실전성,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파라고 합니다. 이 이토 사이에 대해서는 37회의 실전 대결에서 50명이 넘는 적을 참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전해져요. 동시에 67명의 적을 칼 한 자루로 상대해서 결국 살아남았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그 요시오카 가문 전체 수십 명하고 동시에 맞짱을 뜬 그 얘기랑 좀 오버랩 되기도 하는데, 주로 이 이토 사이는 그 1합에 원샷에 1합에 그냥 원큐에 보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죠. 온오파 일도류 수련 자료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기술이 무려 175가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개종 유명한 기술 중 하나가 그 키리오토시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그 쯔바메 가이시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검을 내 머리 위로 내리치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역시 상대의 머리를 맞 공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지만,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그 내리치는 방향으로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그 나를 공격해오는 그 상대의 검을 칩니다. 왜 치냐면 상대방 칼의 공격 각도를 바꾸기 위해서 치는 거죠. 상대 칼을.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 필살에 그 내리치는 공격을 살짝 딱 쳐서 각도를 꺾어가지고 내 몸에서 빗나가게 하고, 나는 내 검으로 상대방 검의 각도만 바꾸고 그런 거니까 좀 그 힘이 남을 거 아니에요. 해서 잽싸게 탁 각도 꺾어주는, 그걸 딱 내리친 직후에 바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 목을 겨냥해서 찌른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힘을 덜 썼으니까 힘을 쓰는 척 하면서 나는 상대방 공격을 탁 쳐내는 고힘만 썼으니까 재빠르게 검을 다시 치켜들어서 상대방보다 더 빠르게 상대의 머리를 재가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기술이 175개가 있다고 해요. 이 일도류에는.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그 실전적인 유파죠. 이걸 만든 게 이토사이다. 이 이토사이의 그 제자 중에 그 오노 타다키라는 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오늘날까지 수련을 하고 있는 그 오노파 일도류가 이어져 오게 된 거죠. 이 오노 타다키는 나중에 무려 에도 막부 제2대 쇼군, 그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검술 사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 코지로가 그 카네마키 지사이의 제자라면 이 이토사이하고는 동문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걔 중에는 여기 그 지사이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그 대단한 이토사이의 제자다, 코지로가.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토사이도 미스테리한 인물이고 코지로는 더 그러다 보니까 무사시하고의 나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좀 애매해요. 무사시랑 붙을 때 코지로는 이미 노인이었었다, 이런 썰도 있고, 아니면 10대 소년이었다, 18살이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무사시하고 코지로하고 왜 싸우게 된 거냐? 이 그 무사시의 제자하고 코지로의 제자하고 서로 논쟁이 붙었다고 해요. 과연 누구의 스승이 더 뛰어나냐? 그래서 이 논쟁이 결국 그 진짜 스승들 간의 한판 건곤일척 대승부로 비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섬 갈류지마, 거기서 이 둘의 대승부가 약속이 되고 시행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들이 좀 계셔서요, 오늘 1편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두 거모의 본격적인 대결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스토리 이외에 참 여러 가지 그 뒷얘기들이 있거든요. 대결이 정말 실존했냐서부터 했다면 어떤 식으로 진짜 싸움이 전개된 거냐,
나중에 싸움 뒤엔 또 어떻게 됐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음 2편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뒷얘기들, 뭐 평가 이런 것도 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격려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 말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좋을 때가 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응원과 격려 주시는 댓글에 제가 일일이 감사 댓글, 댓글로 리플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좀 널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대신 제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편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